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오늘 만드는 스페셜한 컨텐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펜입니다. 그리고 유펜 같은 경우는 펜 리서치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펜 학년에서 주니어, 시니어 때 교수님들한테 리서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프리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인턴십도 많이 하고 리서치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리서치 오퍼튜니티를 가질 수 있는 학교이긴 합니다. On today's Lion Academic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팅 컴피티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세이 대회이긴 하거든요. 글쓰기 대회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명문 대학교나 아이비리그를 들어갔었을 때 가장 위대한 스펙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팅 컴피티션에 대해서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지니쌤하고 한번 디테일한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솔직히 말해서 오늘 라이팅 컴피티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지니쌤하고 그때 잭하고 그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그때 올리비아도 얘기를 했었죠. 원장님 그 왜 라이팅 컴피티션 저희 그 학생들 되게 퍼블리시도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라이팅 상을 지금 많이 타고 있는 것도 앤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존 락도 마찬가지로 했어. 그쵸. 이렇게 많이 컨텐츠가 있는데 왜 그런 걸 좀 안 올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라이팅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보딩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약간 컨설팅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 다니는 컨설팅이 약간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니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영어가 얼마나 원어민 수준으로 하냐에서의 차이도 있고요. 또 시인권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 또 경험적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에세이나 이런 글로 자기의 얘기를 풀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외국의 학생들과 한국의 학생들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국제학교에서도 영주권, 시민권 있는 학생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나와 있는 라이팅 컴피티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모님들한테 좀 많은 정보를 주면 꼭 보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니쌤은? 너무 도움지. 이게 또 은근 되는 대회가 있고 안 되는 대회가 있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게 다 너무 대회마다 많이 달라서요. 맞아요. 이게 확실한 가이드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은 이 라이팅 컴피티션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스템에 되게 스트롱한 학생인데 글쓰기 대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특히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잘하는데 왜 영어나 휴머니티에 관련된 스펙인 라이팅 컴피티션을 갖다가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미국 대학교에서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전공 불문하고 들어야 되는 과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College Writing, English 101 Writing 아닐까요? 맞아요. 라이팅입니다. Freshman Writing Seminar.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이름은 달라지겠지만 라이팅은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나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러한 대학교들은 이렇게 라이팅을 강조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 대학교들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학생들이 1번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을 창출하는 걸 되게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사회에 기여를 하려면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트하고 협업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지식 창출, 논문, 연구의 가장 기본은 영어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스템이라 하더라도 내가 뭐 나는 박사가 해서 뭐 스템만 공부할 거야 라고 해도 논문은 결국 써야 됩니다. 자신의 지식을 퍼뜨리고 협동하고 뭐 이런 능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영어 라이팅은 정말 어떤 과든지 간에 필수적으로 시킨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이렇게 라이팅의 포커스를 1학년한테 강조를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하나의 되게 유니크한 퍼스펙티브라는 얘기해 줬는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최소한 이 정도의 라이팅 실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스탠다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럼 이제 라이팅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하이스쿨 학생들 중에서 저는 스템인데요. 리터러처 관심이 없고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관심 없고 그리고 뭐 히스토리 관련된 거 리서치하는 거 관심이 없는데 제가 왜 이러한 에세이 컴피티션을 나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좀 이랬었던 것 같아요. 탑 20 위에 있는 학교들이나
명문 대학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지금 폐지된 상황에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항상 동양 학생은 미국 애들에 비해서 SAT도 높고 그 다음에 수학과 스템을 잘한다는 건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학생들도 예전에는 그 수학과 사이언스나 다양한 이쪽을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아왔는데, 어드미션 담당자들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쵸. 동양 학생들한테 가장 부족한 거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동양 학생으로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나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영어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증명을 빨리 끝내는 학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AP 리터러처를 듣지 않고 그냥 모든 게 코र्스가 너무 스템 쪽만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 라이팅을 스스로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거를 증명해야지 자기의 스템 스펙과 함께 좋은 아이비리그를 갔던 것 같은데, 지니쌤은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일단은 미국 대학교에서는 문이과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요. 그리고 융합된, 밸런스된 학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특히 라이팅을 어려워하고 뭐 영어 점수가 안 좋다 하면 더더욱 라이팅 컴피티션으로 좀 메이크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라이팅 컴피티션을 하면서 학생들의 아카데믹 스킬 중에서 늘어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라이팅 이번에 저희가 1년 동안 컴피티션을 준비하면서 그 학생의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됐나요? 일단 엄청 많이 쓰게 돼요. 뭐 한 대회당 드래프트 1, 2, 3, 4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 쓰고, 또 선생님이 1대1로 밀착해서 이제 가이드를 주면은 라이팅이 정말 많이 늘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라이팅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부모님께서 이해하셨다고 하면, 중요한 건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라이팅 컴피티션이 너무 많아요. 와가지고. 네. 물론 뭐 스스로 열심히 해서도 상을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학생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다는 어떠한 라이팅 컴피티션이 프리스티저스한가 알아보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라이팅 컴피티션을 어떤 라이팅 컴피티션을 참여 한번 해봐야 될까요? 라이팅 컴피티션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정말 영어를 위한 문학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한 라이팅 컴피티션도 있고,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에서 조금 창의력 기반으로 한 라이팅도 있고, 또 진짜 좀 융합해서 좀 다재다능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뭐 아트워크까지 같이 해서 하는 컴피티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석과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서 영어 스킬보다는 나의 analysis 위주로 가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라이팅 컴피티션을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라이팅 컴피티션에 역사가 좀 깊은 라이팅 컴피티션을 좀 참여를 많이 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팁은 역사가 좀 오래되지 않았어도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가 있는 컴피티션을 좀 참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리고 이러한 되게 저명한 11, 12학년 때 막 1년이나 뭐 6개월이나 되게 긴 숨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라이팅 컴피티션을 갖다가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니어 보딩 때부터 시작해서 8, 9, 10학년 때부터 천천히 좀 상을 타고 이래야 점점 재미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라이팅도. 근데 막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접근성이 조금 가까운 라이팅 컴피티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린 저학년 학생들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골을 갖다 딱 집었을 때 이뤄서 성과를 내야지 애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쵸. 목표가 너무 막 하이엔드급으로 막 올라가 버리면 나는 안 돼. 이런 거를 아이들이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는 라이팅 컴피티션, 그리고 중간에 이제 90학년의 라이팅 컴피티션,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크리티컬 롤을 하는 아주 유명한 라이팅 컴피티션을 갖다가 좀 분류해서 참여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또 라이팅도 뭐 101 해서 약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겠죠? 또 많은 아이비리그나 명문 대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어떻게 좀 큰 캐러고리의 임팩이 큰 라이팅 컴피티션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콩코드 리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콩코드 리뷰는 더 할 말이 많은 거긴 하죠. 일단 어떻게 히스토리 리서치를 베이스로 해서 되게 한 1년 정도 이상을 갖다가 준비를 해서 참여해야 되는 라이팅 컴피티션인 콩코드 리뷰에 대해서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지니쌤하고 한번 딥하게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코드 리뷰가 무엇인가요? 네, 콩코드 리뷰는 단순히 어떤 대회, 에세이 컴피티션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널이에요. 맞아요. 히스토리컬 저널인데, 그 저널의 이슈들이 내용 나오는데 이제 특별히 선발된 글들만 그 저널들이 실리는 거고요. 영어 위주로 영어 뭐 문학 뭐 이게 아니라 히스토리라는 서브젝트가 딱 주어지는 에세이 컴피티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석박사라고 하면은 논문을 갖다가 퍼블리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이스쿨 학생들이 논문을 갖다가 히스토리 릴레이티드 된 리서치 페이퍼를 통해 가지고 콩코드 리뷰의 쿼터리
에세이 제출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이스쿨이 퍼블리시 할 수 있는 하이스쿨용 저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콩코드 리뷰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사이에 아이비리그에 들어갔던 학생들 중에서 올드 SAT가 뉴 SAT로 바뀌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아이들이 점점 홀리스틱 리뷰할 때 아카데미 스택 중에서 되게 각광을 받던 것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상을 하놨던 학생들이 아이비를 다 쓸었던 경험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리서치로 되게 유명하기도 네.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콩코드 리뷰가 how selective, 어떻게 얼마만큼 이 셀렉티브한 걸까요? 사실 이거를 굉장히 셀렉티브하다고 알고 있고요. 이걸 명확하게 뭐 딱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5% 정도의 논문들만 실제로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쿼터리 네. 들어가게 되죠. 네. 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9,000자 정도 많이 쓰거든요. 학생들이. 맞아요.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써볼까 해서 뭐 대출한 게 아니라 정말 각오하고 긴 숨으로 준비해서 내야 되는 대회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보딩스쿨 학생들 왔을 때 콩코드 리뷰를 준비할 때 이 학생이 미국에 있는 AP US 히스토리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히스토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거에 대한 디테일도 없는 상황에서 콩코드 리뷰를 갖다 저희 아이가 퍼블리시를 하고 싶은데 한 2달 정도만 해서 저희 아이가 리서치를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퍼블리시는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썼던 퍼스트 드래프트를 보게 되면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콩코드 리뷰는 저는 개인적으로 퍼블리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어드바이저라고 하면 콩코드 리뷰를 그 하드 캐리하는 선생님이 실력이 첫 번째는 히스토리 백그라운드로 폴리티컬 사이언스나 되게 유명하게 좀 잘 아시고 있는 선생님이 좀 어드바이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 한 명이 스스로 해서 콩코드 리뷰를 그 익스텐시브하게 에세이를 갖다 퍼블리시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제약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때 퍼블리시 했었을 때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학생이 콩코드 리뷰를 할 때는 정말 뛰어난 선생님하고 같이 익스텐시브하게 리서치를 갖다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적어도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뛰어난 학생이 좀 1년이었던 거고 실제로 보딩스쿨에서 좀 아주 좀 적당히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저는 1년 반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콩코드 리뷰가 아이비리그의 입학 티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콩코드 리뷰가 2018년 이후로는 어떤 일이 많이 발생되겠냐면요. 나중에 아이비리그를 합격하더라도 이 콩코드 리뷰에서 플레저리즘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됐었을 경우는 아이비리그가 취소된다는 조항까지 뜨고 나와서 이슈가 많았거든요. 2017년 그렇죠. 이후로 맞아요. 약간 좀 기억나네요. 이슈가 좀 많이 네. 나기 때문에 그래서 콩코드 리뷰가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준비하는 학생에서 아니면 명문대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모두 도전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이비리그 티켓이라는 건 없어요. 맞아요. 자기 색깔에 맞고 자기 스토리에 맞는 대회들로 추천드리고 그런 대회들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정말 맞아요. 패션이면서 네. 퍼블리시에 관련된 걸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퍼블리시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은 입학 티켓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좋은 대학교를 갈 거예요. 아이비리그를. 그런데 히스토리의 히자는 모르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하면 논문을 갖다 서포트해서 하면은 퍼블리시 할 수 있대. 되게 유명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거 말고도 아이비리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너무 많은데요. 많죠. 네. 그래서 이 콩코드 리뷰가 얼마나 셀렉티브한지는 부모님께서 좀 이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에세이들, 콩코드 리뷰를 위한 히스토리컬 에세이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자, 그래서 네. 이 코드 리뷰의 에세이 리퀘어먼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좀 저희 지니쌤이 좀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대회는 하이스쿨 스튜던트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 9학년부터 시작해서 10학년이겠죠? 그쵸. 그렇긴 하지만 9학년 학생이 하기엔 진짜 조금 어렵죠.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다 제출을 할 때 you must be the sole author. 맞아요. 같이 쓰는 작업물이 아닌 혼자 써야 되는 페이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컴피티션도 있긴 한데 그쵸, 이거는 그쵸. 어쨌든 어서가 한 명이라는 그쵸, 게 되게 그쵸. 중요합니다.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도움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그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멘토가 도와준 건 맞는데 어쨌든 이 작업을 한 주인은 한 명이어야 된다. Solely one author야 네.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이 페이퍼는 영어로 써야 되고요. 이미 제출되거나 이미 퍼블리시 되거나 이미 수상한 그런 페이퍼들은 제출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콘코드 리뷰는 다른 곳에서 퍼블리시하는 걸 제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어떤 에세이들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퍼블리시를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쵸. 이게 좀 동시에 지원 가능한 대회들도 있는데 콘코드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이제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중요한 게 이게 굉장히 긴 편이에요. 에세이들 중에서도. 맞아요. 대략 한 9,000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 21,000자까지 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맞아요. 기본적으로 길게 쓰셔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맞아요. 긴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자료 조사를 통해서 쓰는 내용물이기 때문에 리서치가 너무 네, 사이테이션이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이테이션 형식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여기서는 시카고 스타일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뭔지 잘 모르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멘토의 역할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에세이가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데요. 주제가 명확히 딱 토픽이 있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유 주제인데 뭐 ancient, modern history 다 되고요. domestic,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뭐 foreign, 외국에 대한 역사도 다 되기 때문에 주제는 사실 자유예요. 여기서 네.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면은 미국의 역사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실제로 퍼블리시된 학생들을 보게 되면 히스토리에 관련된 거면 됩니다. 오히려 특이하게 전 잡는 걸 추천해요. 맞아요. 그 학생의 색깔과 배경이 묻어나게끔 뭐 예를 들어 뭐 Chinese philosophy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고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그 학생이 관심이 있고 어떤 해석과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팁은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리서치에서 이 자료가 너무 중요한데요. 맞아요. 그 자료를 sources라고 하죠. 그 sources를 좀 다양하게 쓰는 게 좋고요. 한 10개 이상을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 추천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credible한 sources여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뭐 위키피디아 그러니까 신용도가 있고 네. 믿을 만한 소스여야 됩니다. 네, 이게 되게 그리고 중요한 거고요. 그런 primary sources 많이 쓰는 걸 저는 또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좀 잘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 콘코드 리뷰에 좀 팁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서미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부모님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서미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쿼털리 저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4번 정도 출간이 되는 그 저널인데요. 4월, 6월, 9월, 12월에 출간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 경험적으로 출간되기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연락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출판을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피 조금 75불인가 이렇게 있고 네, 그러고 난 네. 다음에 제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서미션 프로세스도 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콘코드 리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참여하고 싶은 학생, 히스토리에 정말 패션이 있다고 하고 이런 학생들한테 좀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pick a topic that you are interested in. 오, 예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느 정도 관심이 안 돼. 진짜 관심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나는 뭐 일본 애니가 좋아서 Japanese 뭐 무슨 history에 대해서 알고 싶다. 맞아, 그래도 맞아. 괜찮고요. 네. 뭐 Russia, Ukraine issue, 뭐 요즘에 Enlightenment 나온 era, Europe, 뭐 Chosen Dynasty 뭐 다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학생이 정말 딥하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토픽이어야 되지 이거면 되게 유니크하게 되겠다 이건 좀 아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요. 내 관심만 있는 주제에서 멈추지 말고 그거에 대해 스페시픽한 thesis,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제일 힘들죠. 네. 그래서 뭐 World War II 이게 아니라요. 뭐 A feminine perspective of the battle of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해석이 들어간 역사적 사실도 괜찮고요. 맞아. 아니면 뭐 어떤 한 인물의 입장에서 바라본 뭐 어떤 뭐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조선시대의 불교 탄압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사실. 맞아요. 네. 이게 진짜 학생들이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파트이긴 네. 한데 이게 학생들이 혼자 하는 걸 되게 많이 힘들어하죠. 네, 이게 잘 모르시는 게 그냥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스페시픽할수록 더 쓰기 쉬워져요, 사실.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팁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해야 되는 이유가요. 정말 팁도 많네요. 네. 딥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폭넓게 하는 게 아니라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write a lot 이거밖에 없어요. 처음에 왔었을 랭크도 때.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한 히스토리컬 이벤트들 정말 구체적으로 길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약간 딥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죠. 그 다음 팁은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 다른 좀 저명한 히스토리안이나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쓰면 좋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네. 리터럴 리뷰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왔을 때. 모든 논문은 리터러처 리뷰라는 게 있는데요. 그 리터러처 리뷰는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했다. 나는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한다. 이런 로드맵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리터러처 리뷰를 네. 어린 학생들을 시키면 네.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리터러처 리뷰라는 섹션이 따로 있을 필요 없는데 맞아요. 히스토리안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지만 나는 이거를 여성의 시각으로 보고 싶다. 맞아요. 나는 이거를 이러한 종교의 시각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맞아요. 나의 컨트리뷰션이 딱 드러나게끔 쓰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 다음은 에세이의 스트럭처나 포맷을 좀 잘 봐야 돼요. 주로 에세이는 abstract, introduction, main section, and conclusion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좀 리서치 페이퍼를 좀 많이 못 보셔서 이 abstract에 대해서 네.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abstract이 뭔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abstract은 말 그대로 it's a one paragraph summary of the entire paper. 맞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써버리면 안 되고요. 맞아요. 정말 컴팩트하게 significance of the paper, 맞아요. a review of this paper, why this paper is important 등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리그에 나중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 원서를 쓰게 되면 대학교 원서 안에서 리서치 페이퍼 한 경험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그 학생이 앱스트랙을 집어넣으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단순한 서머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정말 부분이에요. 힘든 거예요. 완전 네, 코어 엑기스만 네, 딱 들어가 있는 네. 것 같다. 앱스트랙이라. 이 리서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만 딱 읽으면 그쵸. 아 이게 뭐가 되겠구나라는 네. 걸 얘기하는 걸 갖다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앱스트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팁을 보다 보면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줬던 파트가 있는데 솔직히 콩코드 리뷰를 지원한다고 하시면 솔직히 past examples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 너무 중요하죠. 이게 대회마다 어떤 스타일, 스트럭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past example 에세이를 읽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콩코드 리뷰 같은 경우는 그 subscribe를 하게 되면 되게 기존에 했던 거 퍼블리시 된 걸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콩코드 리뷰를 트라이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꼭 past example 기존에 제출해서 어워드를 퍼블리시 됐던 학생들의 그 결론적인 결과물들을 좀 읽어보시고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시고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데요. Write, rewrite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내가 혼자 보고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 사람들한테 첨삭을 받는 게 전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멘토한테도 첨삭을 받아보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한번 읽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시각을 들어보고 리라이트의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와, 이 과정이 정말 갈고 닦는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근데 라이팅은 정말 많이 든단 말이죠. 맞아. 그리고 이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This is coming. 네, 콩코드 리뷰는 되게 prestigious-하고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제출을 하면서 다른 alternative도 항상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걸 갖다 어떻게든 퍼블리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트라이하면서 노력하면서 했던 포인트도 있긴 한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대비도 진짜 좀 네. 해보셔야 되는 걸 갖다가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콩코드 리뷰에 대해서 저희가 인트로덕션을 좀 잘 끄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네. 멘토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너무 이 자료분석부터 시작해서 bibliography, 뭐 이런 citation 이게 다 너무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멘토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이 됐건 주변의 어른이 됐건 멘토가 꼭 있는 걸 추천합니다. 역시 지니쌤이 얘기하셨던 세이프하게 해서 학교 선생님이 있고라고 했는데 네. 학교 선생님도 솔직히 네. 힘든 경우도 좀 많이 있기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네. 히스토리에 정말 일가견이 있는 뛰어난 선생님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보시죠. 자,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스파이크로서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교를 갔었을 때 좀 좋은 라이팅 컴피티션이 또 없을까요? 네, Adroit Prizes for Poetry and Prose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리랑 이제 프로스에 관련된 거네요. 시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그죠?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해밀턴 홀이라고 하거든요. 해밀턴 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콜롬비아 칼리지 같은 경우는 코어 커리큘럼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제공해주는 학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콜롬비아 대학교의 코어 커리큘럼에 관련된 컨텐츠도 한번 다시 만들어 볼 텐데요.